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6월 마지막 주의 일정들이 대거 7월로 연기가 되면서 이노 시뮬레이션 딱 하나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에 좀 주요 내용들만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회사명에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듯이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이에요. XR, 확장현실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제작합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수행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구축된 가상환경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실행하기에는 좀 위험하거나 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고난도 실험들 또는 특수 직종의 훈련, 모의 전투 이런 데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진입장벽이 높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XR 시뮬레이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대요.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의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축한 현실과 거의 같은 형태의 가상 환경에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의 주요 제품 구성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XR 가상훈련, XR 디바이스, XR 실감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XR 가상훈련의 매출 비중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회사가 스마트 모빌리티 XR 시뮬레이션의 대표 주자라고 하니까 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나 UAM, 도심공학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도로 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디자인에서부터 제품 설계, 개발, 평가 및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의 납품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급형 시뮬레이터부터 고성능 시뮬레이터 시스템까지 제품 라인업도 다양하게 갖췄다고 합니다.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체, 연구소, 대학 등등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현대차에 납품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규모와 성능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납품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가상주행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사업 분야이긴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여기에 더해서 산업별 XR 가상훈련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방산, 선박, 중장비 등등 다양한 분야의 시뮬레이터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각각의 분야에서도 XR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국방 시뮬레이터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회사 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노 시뮬레이션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죠. 이번에는 경쟁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이노 시뮬레이션이 독보적인 상황이고 XR 가상훈련, 그중에서 국방 분야를 보시면 KAI, 심네트, IMT, RS 이런 경쟁업체들이 존재해요. 작년에 상장한 스코넷도 국방 쪽 XR 훈련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적을 한번 보니까요. 22년 기준으로 심네트, KCEI, 한길 CNC, IMT는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더라고요. 이노 시뮬레이션은 18억 손실을 기록한 반면에 그래서 국방 XR 훈련 시스템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노 시뮬레이션의 점유율이 확실히 높다던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최근 K방산주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수출 확대에 따른 외인의 수급이 이 분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떠나도 외국인이 방산과 반도체는 산다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또 순방길을 떠날 때마다 방산 수출 기대감에 방산주들의 슈팅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등. 네, 그래서 이노 시뮬레이션도 이 전방시장 분위기를 좀 같이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방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방산시장 확대. 이 정도 보고 회사의 수익성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연속 적자입니다. 23년 1분기에도 여전히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R 기반의 시뮬레이터는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 부품, 컴퓨터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양산체계를 갖추지 않는 이상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근데 앞에서 봤었잖아요. 방산 XR 관련주들 중에서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 아무래도 이노 시뮬레이션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중심이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 개발과 장치 비용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 시장이 본격 개화되는 시기가 와야 회사가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다른 XR 기업 대비해서 성장할 가능성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진하더라고요. 영업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 총계 감소와 21년 본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부채 비율도 높고 차입금 의존도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에요. 이번 공모자금의 일부가 좀 차입금 차관에 쓰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개선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최근 몇 차례 막 봤던 자본 잠시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 공모 관련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총 9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네요. 상단 기준 공모액은 135억 원, 시가총액은 1,173억 원 정도의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는 아직 얘기가 들리는 건 없고요.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환불은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7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65%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상단 기준 2.2억 원 규모고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50만 원 정도라서 미달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보시면 44.24%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기존 주주 비율이 32.74%로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519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는데요. 보시면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보다 기타 주주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 종목도 장외에서 거래가 꽤 활발히 이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기타 주주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밴드 하단인 13,000원 아래에서의 거래도 조금 존재했어요. 그리고 봤을 때 15,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면 수익을 실현할 주주들은 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 당일에. 또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0,000원 아래에서의 거래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 중에는 공모가 기준으로도 이미 수익 구간인 주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을 참고해서 본다면 21,000원에 50주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아마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좀 잘 나온 듯해요. 어제 대비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만약에 공모가가 상단인 15,000원에 확정이 됐다면 현재 장외 시세 21,000원 기준 괴리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의 투자 단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년에는 13,500원, 공모가 상단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21년과 22년에는 4,000원과 1,590원. 18년 대비해서 점점 가격이 어찌 더 낮아졌네요. 팬데믹으로 인해 실적이 역성장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중에 4,000원에 투자한 기관들은 의무 보유가 1개월 걸려 있거든요. 나머지는 1,590원, 13,500원으로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된다고 해도 수익 구간이 아주 크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19만 6천 주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임원들은 1년간 의무 보유 대상이라서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14,000주, 주식 총수의 0.17%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행사 가격은 7,500원이라 행사 가능성은 매우 클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AR, VR, XR 기반의 시뮬레이터,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선정을 했더라고요. 현대 오토에버, 토탈소프트, 팅크웨어, 데아티아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의 펄을 보면 편차가 조금 있어요. 팅크웨어는 43.02배로 굉장히 높죠. 자율주행 관련주라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높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을 내면 27.54배, 다소 높긴 하네요. 적용 순이익은 25년 추정치를 썼습니다. 25% 할인율로 현가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21,390원으로 계산이 됐고 여기에 할인율 39.22%에서 29.87%를 적용을 합니다. 할인율이 25년 추정치 적용한 것에 비해서 아주 높진 않아요. 자, 아무튼 25년 추정 순이익 기반으로 이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유사 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스코넥과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스코넥은 XR 기반의 게임 콘텐츠 개발 회사인데요. 이노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화학, 소방, 훈련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영역을 보유하고 있긴 하거든요. 스코넥의 23일 시가총액은 1,52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노 시뮬레이션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1,173억 원은 지금 스코넥보다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노 시뮬레이션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가 스코넥의 게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어서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장외 가격과의 괴리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 요게 조금 심리적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장외에서 좀 거래 가격이 올라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탑3 안에 드는 성능과 규모의 모빌리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기술력을 좀 엿볼 수가 있겠고 자율주행이나 UAM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그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K방산주로서의 기대도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다만 실적이나 재무지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인데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는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25년 추정순위 기반이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스코넥 대비 상단 기준으로도 낮은 시가총액이라 어쩌면 가격은 상단에 확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스코넥에 비해서는 이노 시뮬레이션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긴 하고 장외 가격도 공모가 상단보다는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 여력은 있겠다. 상단에 확장이 되더라도. 다만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건 불안 요소로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박 공모주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22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11만 2,500주로 많지 않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11,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겠고요.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는 8,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자,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다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